전 세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선재규의 월드엔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을 탈퇴한 이후 새롭게 개발하려는 미국 미사일의 배치를 두고 일본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개발 움직임에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사히발 보도인데 미국이 일본과 중거리 미사일 문제 논의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아사히 신문이 그 미국 고위 관계자가 그러더라 하면서 전했는데요. 네. 미국 고위 관리가 지난 10월 중순에 조용히 일본에 와서 외무성, 국방성, 방위성 그리고 안전국 간부들을 만나서 예. 그 미국이 지금 새로 개발해서 배치하려는 그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그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이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슬쩍 이게 좀 이렇게 시사하면서 이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이제 펴서 그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사히 신문은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해서 그런지 이번 그 미국 관리가 와서 일본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러시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러시아는 미 크루즈 미사일 프로 개발에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인데 러시아 예. 그 외무 차관이 그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그 새로운 그 발사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그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걸 아주 매우 걱정한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미 첫 테스트를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이 시스템이 전 세계를 겨냥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러시아 국방장관도 지난달 중순에 베이징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그 중거리 핵전력 협상을 깬 것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그 억지력을 약화시키려는 거다 하는 점을 거듭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교도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네. 그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에 정통하다는 러시아 사람 그 간부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검토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맹 문서에 어떻게 규정을 할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쪽이 지원하는 이른바 상호 지원 조항을 넣을지가 관건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교도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에 한 포럼에서 중국을 동맹국이라고 지칭을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국의 그 미사일 공중 공격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도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으니까 예. 중국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그동안에 군사적으로 협조를 해왔지만 예. 군사 동맹 문제는 조금 피해왔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그렇죠.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러시아가 최근에 합동 훈련도 많이 좀 활성화됐고 특히 그 반경이 그 동해 공해상으로까지 확산돼서 미국이 상당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좀 뉘앙스가 묘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의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동맹을 맺지 않고 제3국도 겨냥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하고 갖고 있는 거하고는 시스템이 틀리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그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주 강하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을 벗겨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미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아주 초당적으로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내놨습니다. 예. 그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이 한국이 그동안에 상당한 그 기여를 해온 값진 동맹이다. 그러니까 이 점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잊지 말길 바란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공화당의 그 설리번 상원의원도 한국이 평택 새 미군 기지 그 건설 비용을 거의 다 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걸어온 길을 보고선 좀 협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안전이라는 게 동맹의 힘에 달려 있는데 이견이 있으면 조용히 얘기를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아주 이제 대놓고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이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예. 그 책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고 아주 강하게
불만을 보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에 국감에 나갔습니다. 예. 그 질문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한미 동맹 상황 같은 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아마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네네. 최근 발언은 그렇지 않다. 아주 또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해도 공산당은 우리 적이다.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차오정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국하고 이 경제 계속적으로 관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주에 미국의 그 보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합의는 참 좋은 거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는 미국의 적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미국과 전 세계의 어떤 가치와 정면 대치되는 거고 위협이다. 예. 그러니까 집단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군사력 강화도 내가 보기에는 자비 수준 이상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펜스 미국 부통령도 최근에 연설하면서 홍콩 문제 포함해서 중국의 인권, 무역,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놓고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예. 중국 외교부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 좀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지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좀 네. 발언들을 내놓을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지난달 말에 도쿄에서 회견을 했는데요. 네. 그때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모두에 유익한 거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이 문제를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예. 당시에 스틸웰이 한국에 가면은 지소미아 연장을 아마 좀 이렇게 요청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도착을 했죠. 오늘 예, 이제 어제 오전에 도착을 했죠. 강경화 외교장관 등을 만나는데 어떤 메시지가 갈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그 니케이 신문하고 회견을 했는데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그 대립이 장기화되는 것이 한미일 모두에 결코 유럽지 못하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베이징, 평양이 웃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그 미국 그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그 미국 관계자 얘기가 한미 동맹은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 강한 반면에 지금 미국이 속내는 사실상 한미일 동맹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지소미아가 거기 이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목을 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한미일 동맹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거다.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예.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 이렇게 뭐 무역뿐만 아니라 좀 모든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어떻게 원치 않게 이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도 어쩔 수 없이 한미일 동맹이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거기 연계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 점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또 충고를 했습니다. 예, 말씀처럼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가 오늘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데 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